제가 생각했을 때 진정으로 깊이 빠질 수 있는 분야를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은 갑자기 마법처럼 등장한 무언가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해온 일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을 생각하면 되게 한정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오래 배웠는데 그럼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하는 건가? 드럼을 내가 배웠는데 그럼 드러머가 돼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피아노를 어떻게 오래 할 수 있었는지, 또 나는 그걸 하면서 어떨 때 즐거웠는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릴 때 웅변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웅변 해보셨나요? 그때 저는 띄어쓰기라든지 또 어떤 포인트를 강조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 메시지를 정말 의도대로 잘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참 재밌었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어릴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지만 유치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웅변을 하는 그 자체를 좋아했다기보다는 하고 나면 좀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막 이렇게 손짓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사람들에게 깔끔하게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연결을 지어본다면 저는 대학교 때 방송국에 들어가서 아나운서 활동도 했었는데요. 아나운서를 하면서 방송도 함께 썼어요. 그때 방송을 쓰는 파트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편제부가 있었고 하나는 보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는 약간 뉴스 같은 그런 기사를 쓰는 부서라고 한다면 편제 방송은 조금 더 그 라디오 방송스러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편제와 아나운서부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도 편제 방송을 쓰면서 어떤 제 생각을 담아서 말로 전달하는 게 참 재밌더라고요. 돌아보면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부모님의 영향이 참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지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웅변학원에 보내신 것도 부모님이셨고요. 또 웅변을 집에서도 잘한다고 또 계속해보라고 막 시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도 제가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고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방송반에서 아나운서 하는 것들 제가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가져가면은 쭉 들으시면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국 다닐 때 더 잘했으면 좋겠는 그런 부모님 마음에 실제 아나운서들 나오면 저렇게 해라, 이거 봐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던 것 같고 또 발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먼저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 공방하면서 유튜브 시작했을 때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구독자 숫자와 또 이번에 올린 영상이 반응이 어떠했는지,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지 막 이런 것들을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자주 체크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저희 남편도 음악을 하는데요. 이 음악을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이유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런 대화를 하다가 남편에게도 이런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님께서 통기타를 들고 기타를 자주 치셨고요. 그리고 집에 항상 LP나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집에서 노래를 크게 불러도 시끄럽다고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고 또 악기를 크게 쳐도 시끄럽다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참, 이 부모님의 영향이라는 게 참 크구나라는 걸 이 나이 먹고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주눅 들고 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늘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여전히 그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의 어떤 운명 같은 일, 그런 건 도대체 뭘까? 난 뭘 해야 행복하게 또 즐겁게 돈도 많이 벌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을 하는데요. 결국 어떤 일을 찾아내는 거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하다 보니 얻어지는 기쁨들을 분석하고 그 분석해낸 것들로 더 뾰족한 방향을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걸 사명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사람이 태어나서 의지나 어떤 열정을 크게 가지고 내 한 몸 불살라서 이거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일이 사명인 것 같은데, 그 사명을 찾는 일은 뭐랄까요? 퍼즐 조각을 모아서 맞추는 놀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에 뚝딱 찾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작은 퍼즐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멋진 그림이 되듯이 지금은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게 내 퍼즐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퍼즐판에 맞추고 또 맞춰지지 않더라도 잠깐 묵혀놨다가 또 다른 퍼즐이 생겼을 때 얘랑 연결되는 건가? 이렇게 맞춰보다 보면 만족도가 높아져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태어나면서 너는 경찰로 살아야 돼. 너는 디자이너로 살아야 돼. 이렇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뭘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일까? 뭐 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일까? 마치 점을 치듯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요새 느끼는 건 한 번만에 뚝딱 마법처럼 찾고 이루어갈 수 있는 건 없구나. 그냥 이건가 싶은 일들을 즐겁고 재밌게 하다 보면 더 선명해져 갈 뿐이구나. 내가 즐거운 방식들을 선택하다 보면 삶의 만족도가 그저 높아져 갈 뿐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